정부가 서민금융 이용자 5만 명의 빚상환을 1년 유예하고 소액 채무에 대해선 10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총 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으로 정책자금 대출 유예와 이자 지원 연간 7만 3천 명,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과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과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뉴스 등 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최장 1년의 상환 유예를 적용하면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상환에 어려움이 커진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들은 최장 10년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들이 이용하는 햇살론 뉴스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생계비나 물품 구매 등 용도로 연간 1만 명에게 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맞춤형 채무 조정을 시행합니다.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의 원금을 감면하며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 1년 동안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전체 채무원금의 100%를 모두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간 약 1,500명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심각해진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조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연금 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손꼽히는 카드론의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권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 등에서 국내 전업카드사 8곳의 카드 대출 잔액이 44조 6,65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 비중이 8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대출 억제 방안을 실행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카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액 급전조차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이 3.1%로 증가하고 있고 급전을 땡겼으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8월 말까지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서민들이 11만 5,721명으로 작년 1년치 채무 조정 사례의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 신청은 2022년까지 연간 1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6만 명까지 급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결국 생활비를 쓰기 위해 불법 사금융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올해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6,23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도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계약 이후 장기간 미등기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1,200건 정도가 미등기로 나타났고 시장에서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이후 미등기로 인한 행정처분도 최근 3년 새 400건이 넘었습니다. 언론조사 등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7만 5,411건 중에서 24%에 달하는 1만 8,210건이 미등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등기가 진행되는 편이지만 4개월 이상 장기간 미등기인 경우가 1,2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를 통한 시세 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아파트 실거래 가격 정보의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진행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로 가격을 억지로 띄우는 교란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서울에서만 2,871건으로 영등포구와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장기간 미등기나 계약 취소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충분히 이상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띄우기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상급지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월 3,000건을 돌파했고, 업무와 상업시설 경매 물건도 4,351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업무 상업시설 경매 물건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87%나 급증했고, 무리해서 투자한 영끌족들의 부동산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상가 경매는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292건의 경매가 진행되면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낙찰률은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있다는 서울에서조차 오픈형 상가 경매가 유찰되고 있고, 동대문구의 한 상가는 8차례나 유찰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또 아파트 시장도 무리한 대출금을 갚지 못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출 규제로 집값 추세가 꺾이면서 경매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 관계자는 경매로 나오는 매물 적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대형 증권사 5곳과 캐피탈사 5곳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신용도 하방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카드빚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국내 증권업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엔 자기자본 1조 원 미만의 중소형사를 포함해서 BNK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이 해당합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거나 수익성이 저하됐으며,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도 수익 창출이 낮게 진행됐습니다. 중소형사 중에선 이미 올해 상반기에 SK증권의 신용등급이 내려갔고,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캐피탈사 중에서는 DB캐피탈과 메리츠캐피탈 등 5곳을 중점 모니터링 회사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PF가 자기 자본의 100%를 넘는 회사들 중에서도 여신 비율이 10% 이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관계자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환경 저하 등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금융 수수료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이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생활도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카드론 연체액이 반년 만에 550억 이상 증가했고, 신용카드 연체까지 합치면 2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론은 평균 금리가 14%를 초과하는 고금리 상품이며, 작년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잔액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카드론 등의 연체 금액이 늘면서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합니다.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이 6월 기준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시장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들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연체액 증가율이 가팔르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